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간만에 제가 또 아침을 여는 부동산 뉴스를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이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데이터에 기반해서 객관적인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1000가구 대단지도 매물 0 속출. 서울 전셋값이 더 오른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끝모르는 전셋값 상승세. 너도 나도 2년 더 살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뭔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고 매매가도 더 올라갈 거고 늦기 전에 빨리 사라 뭔가 이런 걸 나한테 막 재촉하는 듯한 이런 기사인데 내용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2만 건대 1년 만에 28% 급감을 했다. 60%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요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부동산이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는 없고 전세 거래는 활발하고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매물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저희 리치고에서 이제 서울로 들어가서 거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세를 클릭을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전세 매물이 22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을 때는 8만 5천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 4만 6천 건, 5만 건이 안 됩니다. 서울 전체 매물량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 전세의 거래량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때 23년 2월 달에 전세 거래량이 2만 6천 건이었는데 요 보라색 보이시죠?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차트를 제가 엑스퍼트 들어가서 좀 전문가의 분석 차트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서울의 전세의 거래량이에요. 자, 서울의 전세 거래가 평균 한 9,500건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 근데 제일 많았을 때가 이제 23년 3월 달 15,688건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가 계속 줄어서 2월 달에는 몇 건이었냐? 11,000건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3월 달도 아직 다 집계는 안 됐지만 4월 29일에 가장 최신 데이터를 거의 다 된 건데 이때도 한 10,000건 좀 넘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전세 거래도 거래가 어때요? 많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거래가 느는 건 당연하다. 왜냐면은 부동산은 여러분 선택지가 명확합니다. 매매로 살 건지 아니면 전세로 살 건지 아니면 월세로 살 건지 이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죠? 반드시 이 셋 중에서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매물도 줄었지만 거래량도 지금 줄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 자, 그리고 보이시죠? 이때 2011, 12, 13년 이때도 수도권 서울의 아파트 하락장이었는데 굉장히 거래가 많았죠? 그리고 이때는 전세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보겠습니다. 가장 최신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인데 대세 하락장이었던 2010년, 11년, 12년 이때 전세 수급이 막 188 엄청나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이때는 계속 올랐는데 왜냐면은 매매가 아니라 이제 수요가 전세나 월세로 쏠리다 보니까 수요가 몰리는 쪽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또 전세가 올라간다고 매매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매매 시장 썰렁하잖아요. 이때 전세 수급이 이렇게 좋았어도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전세 수급 보세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132밖에 안 됩니다. 전세 수급이 그렇게 아주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입주 물량으로 따지면 훨씬 더 좋아져야 되지만 그거 대비해서는 전세 시장이 그렇게 별로 언론에서 지금 난리 치는 것처럼 절대 지금 뜨겁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가장 매물이 많이 줄어든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한 건도 없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한 3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들을 지금 예시로 들었죠. 그래서 매물이 준 거는 맞지만 매물은 줄었는데 거래량이 늘면 이거는 진짜 심각할 수 있는데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 거래량도 같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 공급이 줄어든 만큼 전세 수요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전세난이 나올 수도 없고 혹시 그런 전세난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대세 하락 장이 아니라 대세 상승장이 오는 거는 아직은 요원하다.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는 또 얼마나 많이 느는지. 자, 월세도 보니까 어때요? 네, 월세도 23년 2월 달에 거래량이 11,200건으로 거래량 고점 찍고 다시 거래량이 내려오고 있어요. 월세 거래량도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지금 감소하는 만큼 지금 또다시 거래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뭔가 요란 법석 떨만한 상황이 절대 지금 아니다. 하지만 언론의 특성상 여러분들 뭔가
자극적인 기사를 꺼내야 그쵸? 그래야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리고 8월부터 전세 계약 전세값은 더 오를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값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세 가격은 이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염려하는 것처럼 제가 하락 시나리오를 제가 두 가지로 전망을 했었는데 급락과 완만한 하락 패턴. 근데 만약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급락 패턴이 나오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22년 7월 달부터 8월 달부터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매매가가 20에서 50% 빠졌고 전세가도 그만큼 빠졌죠. 이걸 예상한 전문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언제라도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와 전세가 자체의 소득이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대비해서 여전히 거품이 있기 때문에 자칫 뭔가 급락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나타나면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락만 없으면 전세가는 완만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다시 갭이 올라가면서 2년, 3년 뒤에는 다시 매매가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 지금은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원래 있었던 일이다. 난리 법석 떨 일이 아니다. 자, 끝모르는 전세값 상승세. 그렇죠. 매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너도 나도 2년 더 살래요. 참 우리 기자분들의 어떤 특성상 이렇게 어그로를 끌 수밖에 없는 이런 기사를 써야 되는 게 참 이해는 가지만 너무 또 이렇게 왜냐면 객관적으로 같이 이야기해 줘야죠. 매물도 줄어들지만 거래량도 같이 줄어드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소비자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새로운 전세값을 찾기보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겠죠. 그쵸? 왜냐면 기존 계약을 연장을 해야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학군이나 입지가 우수하고 뭐 이런 또 역세권, 대단지 이런 쪽으로는 여전히 전세 수요가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갈 거라고 전망한다. 네, 저 역시도 부동산 매매 시장에 급락만 없는 한 전세 가격이 우상할 거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원래 하락 시장에 많이 나타났던 패턴이다. 절대 이런 법석 떨 일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시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 시황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 맵에 들어가서 매매가 아니라 이제 전세를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호가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가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을 알려면 시황을 제대로 좀 알려면은 호가 기준으로 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호가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이 높은 애들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각 지역별로 동네와 대장 아파트가 있는데 DH 퍼스트 아이파크 거의 9% 올라 한 달 사이면 전세가. 근데 음마는 5% 빠졌죠? 그 다음에 신현대도 한 5% 올랐고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따라 다릅니다. DH 자이 개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 약간 하락을 했고요. 자, 헬리오시티는 거의 변화 없고요. 송파구 대장, 파크리오는 한 2.3% 상승했고 잠실 S는 1% 하락을 했네요. 올림픽 회원리파크도 1.5%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도 방배 그랑자에는 올랐지만 삼풍이나 신반포 같은 경우는 보합에는 약간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자,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이 있죠. 특히나 보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자,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는 또 빨간 색깔이 많네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지별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강동구는 어때요? 강동구는 단 하나도 어때요? 빨간색이 없습니다. 즉 강동구는 지금 전세가가 모든 대단지 아파트들이 다 하락이다. 시가총이 높은 애들. 왜냐면 강동구는 지금 입주물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언론의 특성상 뭐 이제 어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나 아파트는 이렇게 개별로 들어가서 전체 좀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동구는 전세가 오른 데가 하나도 없다. 지금 다 빠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마포 같은 경우도 어때요? 마포도 지금 실수가 굉장히 많은 데죠? 그런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해서 얼마나 이슈가 많이 됐던 아파트. 여기도 지금 전세 빠졌죠? 성산 시형, 강서 힐스테이트, 마포 프레스티지, 자해 이런데 지금 다 빠졌잖아요. 등촌 아이파크.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언론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어디서 낙엽 하나, 나뭇잎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전체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들어가서 이렇게 실제 데이터로 확인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와, 여기는 다
빨간색이에요. 거의. 여기 어디야? 야, 여기 구로구네요. 자, 구로구 보이시죠? 예, 아까 어디였죠? 강동구였나? 예, 강동구는 다 떨어졌는데 구로구는 지금 다 빨개. 와, 그리고 현대아파트, 구로현대 11%, 신도림 태영 16.7%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이쪽은 전세가 진짜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광진구도 상승이 거의 없네. 관악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마다 좀 다르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신문 기사들을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전세가 막 엄청 지금 난리 날 것처럼 막 여기저기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매물 줄어드는 건 팩트 맞다. 하지만 매물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매매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몰리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쪽에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뭔가 난리 법석 피우고 여기서 또다시 매매가가 엄청 올라간다. 이거는 절대 오기 힘들다라는 걸 제가 데이터 근거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가 올해 아마 하반기 어느 즈음에 나타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급격한 하락 패턴이 나오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바로 많은 다주택자들, 집주인들을 힘들게 했던 역전세 문제. 이게 또다시 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22년 하반기에 그런 엄청난 급락이 올지를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1년 10월 달에 10년 한 번 올 거면 저로의 매도 기회고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정도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제가 고점을 부르짖었던 때로부터 그쵸? 한 반년, 한 7개월, 8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무리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요. 그 누구도 100%는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데이터의 정황을 봤을 때 여전히 전세 가격에도 상당한 거품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 6월 달부터 적용되죠. 2차가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이 축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하반기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을 감안을 하면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저 김기호는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객관적이고 팩트 그리고 사심 없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부동산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